식사를 하셨어요? 이제 식곤증이 올 시간입니다. 그냥 편히 제 말씀 들으시다가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안 졸리면 들으시고. 자, 오늘 제가 특별자치도를 왜 만들었고, 우리 추진단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국회의원님들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직접 나섰습니다. 특별자치도를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좋아지냐? 뭐가? 특별자치도민이 됐다고 하는데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기분은 조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돈을 주냐? 무엇을 하냐? 제가 여러분 특별자치도민이 되는 것을 기념해서 오늘 익산 시민들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전부 다 지급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좋겠죠? 제가 돈이 없어요. 대통령이 지난주에 1월 18일 날 여기 왔다 갔는데 그 소리 좀 하면 좋겠는데 전북 도민들한테 1인당 10만 원씩 전부 지급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하면 좋겠는데 그 양반도 안 하고 가요.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특별자치도 만들면 좋다고 하니까 111만 명이 서명을 했다니까. 전라북도 176만 중에 111만 명이 서명해가지고 이거 갖다 국회의원들한테 자,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해주시오.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뭐가 좋아서 뭐가 좋다고 다 사인했을까? 그냥 좋다고 하니까 했죠. 네. 제가 뭐가 좋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도는 우리 도가 좀 지금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자 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자치도 안 만들고 옛날처럼 해오던 대로 그냥 전라북도라는 이름으로 해도 열심히 노래가면 될 텐데 왜 갑자기 이름도 바꾸고 128년이나 써온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버리고 전북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바꿔가는데 간판 바꾸는데 돈 얼마 들어간 줄 알아요? 전라북도 간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라북도 써있는 거 다 바꾸는데 35억 들어갔어요. 미쳤지. 도지사가 35억이나 들여갖고 이름 바꿔놓고 만약에 35억 이상의 효과가 없으면 저는 미친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북 특별자치도를 왜 만들었고 절박해야 돼요. 아까 우리 한병도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자, 저기 보니까 특별한 기회, 새로운 전북. 근데 이거는 누가 만드냐?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전북 홀로서기가 됐어요. 전북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하니까 광주 전남에서는 그래, 니네 이제 호남권에서 벗어나서 니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구나. 잘해봐. 이제는 어디 도움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벼랑 끝에 섰다는 생각으로 죽자 살자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도지사 되기 전에 이미 그 직전 도지사님 때부터 우리 전라북도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쉽지 않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방법을 쓰자. 그래서 전북 특별자치도를 만들자라는 것이 대선 때 여야 후보한테 전부 들어갔어요. 근데 왜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되고 의견이 모아졌냐? 여러분들을 전라북도가 낙후됐다는 얘기는 들어봤죠? 네. 많이 듣습니다. 저도 참 기분 나빠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낙후됐는가 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지금 미화로 하면 달러로 하면 33,000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하면 4천만 원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4,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인당 GRDP가.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 평균이 4,200만 원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얼마 되겠어요? 전라북도 4,200만 원이면 한 4천만 원 할 것 같죠? 3,800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3,200만 원입니다. 3,200만 원. 한참 모자라요.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우리 전북보다 인구가 낮은 데가 대한민국에서 충청북도, 충북, 강원도, 제주도 이 세 개가 전북보다 인구가 적어요. 그래서 전국체전을 하면 전북이 보통 12등, 13등 해요. 그리고 항상 우리 밑에 깔아주는 데가 있어요. 충북, 강원, 제주. 아유, 그래도 걔네들이라도 깔아주니까 다행이지. 맨날 이 생각했는데, 그러면 충북이 1인당 GRDP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3,200만 원이고, 전국 평균이 4,200만 원인데, 충북이 전국 평균보다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죠? 충북이 4,800만 원입니다. 정의 처리해야 돼요. 충북이 4,800만 원. 충남, 우리 옆 동네, 여기 조금만 가면 논산, 강경, 충청남도가 얼마냐? 이거 진짜 놀래를 놓자. 5,7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1등이 울산입니다. 울산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가 3,200만 원, 울산이 7,700만 원입니다. 지금 그만큼 소득 차이가 나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렸을 때 눈사람 만들면 눈사람 조그마한 거 만들려면 열심히 굴리려면 힘들죠? 눈사람이 커져 한 바퀴만 쫙 굴리면 그냥 확 커지잖아요. 똑같아요. 3,200만 원짜리 동네에서 굴리는 거하고 7천만 원짜리에서 굴리는 거하고 4,800만 원짜리에서 굴리는 거하고 1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격차가 더 커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특별한 방법을 쓰고, 자, 대한민국은 누가 권한이 최고 많아요? 권한이 최고 많은 게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대통령하고 중앙부처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권한을 싹 갖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 익산시장님이나 도지사나 1년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1년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살림하는데 수입에 100이라면 우리 익산시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자체 지금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평균 한 30% 됩니다. 나머지 70%는 중앙에서 돈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돈 안 내려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중앙에 대통령이 권한 딱 갖고 있으니까 뭔 일만 있으면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님 도와주시오. 대통령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때를 좀 쓰자. 전라북도가 너무 살기 힘드니까 중앙부처에 가서 전라북도 좀 살게 좀 해주라. 그러면은 우리한테 돈을 따로 한 1조만 주시오 하면 참 주면 좋겠는데 1조 달라고 하면 다른 동네에서 시기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돈 더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우리한테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조금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가 작년에 2022년에 한병도 의원님하고 저기 국민의힘 정은천 의원 두 분이 양당의 도당 위원장이신데 두 분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법안 통과시키고 우리 전라북도 의원님들 전부 애쓰셔가지고 법이 통과됐습니다. 기적같이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를 하려고 14년을 노력했어요. 14년 만에 됐어요. 전라북도는 얼마 만에 된 줄 알아요? 5달 만에 됐어요.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여기 두 분 국회의원님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진짜 이뻤어요. 그래서 법이 통과됐는데
이제 집을 질 때 뼈대만 쳤어요. 뼈대만 짓고 안에다 살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살림을 지난 1년 동안 또 했습니다. 1년간 해서 우리가 그러면 전라북도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이것저것 손대가지고 다른 동네가 앞서 있는 걸 우리가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가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분석을 했더니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농업을 해왔는데 농사 짓는 양반들이 많은데 이게요 옛날에는 농사만 지어가지고 농사 지니까 수입이 낮잖아. 공장 다니고 기업하는 사람보다. 근데 지금 새로운 기회가 왔어요. 사람들이 나이가 드시고 건강을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제는 몸에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채소, 이것만 찾네. 비싸도 사.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왔어요. 전북에 가지고 있는 서울에 가서 자 전북이 뭘 키우고 자랍니까? 전북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음식. 전북 하면 음식이야. 야, 전북에 가서 음식 먹고 오면 정말 맛있어. 이 얘기는 다 해요. 누구나. 그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살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익산에 다행히 익산 식품 클러스터라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익산 식품 클러스터가 70만 평에다 만들어놓고 기업이 지금 130개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내년이면 다 차게 생겨가지고 지금 2단계로 60만 평 또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식품 만드는 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만들고 연구개발한다 이거예요. 음식을 옛날처럼 그냥 만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춰야 하니까 자꾸 연구개발해야 되고 또 이거를 음식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만들어서 옛날처럼 한 번만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보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먹기 좋게 바로 끓여서 먹을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연구를 우리 익산 식품 클러스터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최대한 살려서 앞으로 여기를 더 키워가지고 제가 아까 우리 익산 시장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이 있는데 앞으로 가장 비전이 있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데가 익산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로 제가 마음속에서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녀 보니까 익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1번 가장 큰 거는 교통이에요. KTX가 익산역에 다 와가지고 갈라지잖아요. 전주 쪽으로 가는 거하고 저급 쪽으로 가는 거 갈라져갖고 익산서 만나는데 익산서 서울까지 지금 1시간 빠르면 1시간 많이 길어봐야 1시간 20분입니다. 용산역에서.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최대한 살리면 앞으로 엄청난 발전 기회가 온다. 그래서 익산역 앞에도 개발해갖고 거기에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게 하고 또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익산 식품 클러스터도 최대한 개발하고 또 우리 익산에는 원광대학교가 의과대학도 있고 한의과대학도 있고 약학대학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소위 바이오 특화단지를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올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최고로 수출 많이 하는 것이 작년에는 자동차가 1등, 2등이 반도체인데 그 전까지는 반도체였어요. 작년에 반도체 경기가 조금 안 좋은데 그럼 미래는 뭐냐? 미래. 앞으로 5년, 10년 뒤는 뭐냐? 다 과학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다음에는 1번이 2차 전지라 이거야. 우리 새만금에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이 지금 1년 6개월 동안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새만금으로 기업들이 가면 익산은 가만히 있습니까? 익산에서 인력도 양성해서 보내야 되고 여기에 이제 하청업체들도 생기고 또 다른 기업도 LG화학 같은 경우는 익산에 있으니까 새만금에 있는 회사하고 서로 같이 협동해가지고 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바이오래요. 바이오. 사람들이 다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신약을, 좋은 약. 여러분 집에 돈이 암이 걸려가지고 6개월 선고를 받아봐요. 그러면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 얘기 들으면 나한테 돈이 10억이건 20억이건 50억이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6개월밖에 못 사는데 뭐라도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는 암을 고치는 약을 지금 어떤 단계로 가고 있냐. 자, 그 양반이 암이 걸렸잖아요. 그럼 암 있는 데를 세포를 때려가지고 세포를 배양을 해갖고 그 암세포한테 딱 맞는 약을, 소위 말하면 거기한테 딱 맞는 약을 별도로 개발을 해가지고 주문 생산을 하는, 지금 좀 있으면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익산하고 손잡고 며칠 있으면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와가지고 같이 거기 와서 지금 연구소를 만들어서 같이 해보자. 지금 이렇게 했어요. 원광대학교 병원장님도 오셨는데 앞으로 바이오 우리 익산을 이끌어달라고 박수 한번 보내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 뭘로? 우리가 잘하는 거를 더 잘 살려서. 그래 뭐 어떤 분야를 하냐면 우리가 모든 분야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런 거를 특례를 한번 권한을 주시면, 중앙부처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전라북도한테 이런 권한을 한번 주면 내가 3년만 주면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주려고 그래요.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권한을 안 주려고 그래요. 하나 받으려면 10번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660개를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330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330개 가지고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데 크게 5가지 산업을 해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생명 산업입니다. 농생명 산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익산이 식품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동물용 의약품을 갖고 있어요. 익산이. 동물의약품이 여러분들 그냥 우리 속된 말로 옛날에는 개 그랬는데 요새는 개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반려견, 내 친구. 이런데 반려견 시장이 드디어 우리나라 어린이 유아 시장을 넘어섰어요. 작년으로부터. 반려견한테 들어가는 돈이 태어나는 어린이한테 들어가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더 줄어들고 애기들은. 이래서 여기에 관해서 동물용 의약품을 개발하는 지금 센터가 우리 익산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의약품도 만들고 이거 가지고 임상시험도 하고 하는 것들이 쭉 익산에서 계획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좀 최고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고 있는 거를 빨리 속도를 내갖고 달아나야지. 다른 애 못 따라오게. 이걸 하려고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한다 이거예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이따 시장님이 또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라북도 잘하는 게 뭐냐? 사람들한테 다 서울 가서 물어보니까 전라북도가 예향의 도시래. 문화관광이 발달했는데 니네는 그걸 잘하면 다른 동네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잘하는 걸 살려야죠. 문화관광. 여러분 문화관광에서 춤도 추고 판소리도 하고 하는데 판소리 잘하는 사람을 인간문화재라고 그러죠. 인간문화재가 전라북도가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그런 지정된 사람이 우리가 인구가 180만인데 180만에 105명입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쩐지를 잘 모르겠는데 분간이 안 가는데 경기도로 보니까 경기도의 인구가 1,400만이야. 근데 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 85명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문화와 관광, 우리 14개 시군에 산지에 있는 우리 익산은 뭐가 있어요? 미륵사지부터 시작해서 후백제 문화권 이게 있는데 이걸 앞으로 더 개발을 해야 돼요. 더 개발해서 사람들이 가면 야, 볼 거 있네. 정말 좋네. 야, 이거 하루 갖고는 안 되겠다. 이틀 보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기도 만들어야 돼요. 문화관광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여기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만드는 고창이면 고인돌과 여러 군데, 부안도 마찬가지고 이걸 문화관광산업단지. 그 다음 또 하나는 고령 친화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노인 양반들이 우리 어르신들 비율이 65세 이상 된 분들 노인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노인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24%예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5천만 중에 1,000만 20%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더 늘어나요. 저기 우리 김제나 장수, 무주 이런 데 가면 35% 이제 4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이쪽은 앞으로 더 커지는 시장이니까 이건 소위 실버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실버 산업과 관련된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이분들이 쓰는 용품을 만드는 기업, 또 여기에 종사하는 요양원에 가서 봉사하시는 이분들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격증도 배달하고 교육도 시켜야 하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지를 한 100만 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보려고 고령 친화산업 단지를 만들려고 해요. 미래 첨단 산업은 이미 전라북도가 오랫동안 해온 것이 앞서 있는 것이 다른 데보다 앞서 있는 것이 탄소, 수소, 2차 전지, 금방 말씀드린 바이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앞서 있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빨리 속도를 내서 해보자 이렇게 하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산악관광특구라고 제가 이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농생명 산업특구를 만들면 새만금에 농생명 산업지구가 있는데 우리가 특구를 만들어요. 아니면 익산에 특구를 만들어. 그러면은 딱 지역이 여기는 농생명 특구다라고 이제 도지사가 지정을 하면 이 지정된 범위 안에서는 용도전환이라고 하는 걸 도지사가 다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림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청해서. 근데 지금은 그 구역 안에서는 도지사가 권한을 다 갖고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속하게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빨리 바꿀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농사를 100만 평 지으려고 그랬는데 100만 제가 보니까 야 50만 평만 농사 짓고 50만 평은 이거를 만드는 김치공장도 만들고 가공공장을 만들자. 그 다음에 이거 창고도 만들고 하자. 그럼 농지를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옛날에 농림부 장관한테 신청했는데 지금은 도지사가 바로 하니까 이거 빨리 합시다. 속도가 맺게 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산악관광특구라고 해가지고 저기 무주, 진양, 장수, 임실, 순창 이쪽에 가면 산이 많아요. 산이 전체 한 70% 듭니다. 75%까지 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옛날 젊을 때는 산에도 꼭대기도 올라갔어요. 지리산도 가고 덕유산도 가고 했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힘들어. 꼭대기까지 걸어서 못 올라가. 근데 산은 가고 싶어. 아니 야 스위스 가면 산악열차도 있고 케이블카도 있고 곤돌라도 있고 그런 거 많던데 왜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하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놀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 놀려고 하면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합시다. 안 됩니다.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는 산악관광특구로 딱 지정을 하면 그 안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누가 해요? 그렇지. 빠르네. 눈치가 쉽다면 도지사가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도지사는 누가 뽑습니까? 도민이 뽑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하자고 하면 도지사는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보시죠. 우리 옆에 있는 대둔산에다가 케이블카 놓아야 되는데 완주 국민들이 예를 들면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도지사님 우리가 다 의견 모았으니까 여기다 케이블카 놓읍시다. 도지사가 어떻게 안 해요? 대신에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라인을 잘 해서 환경 피해 많이 안 가게 그것만 조정할 권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권한을 시장 군수하고 도지사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문화관광특구에서 재밌는 거 하나는 K-팝 있죠? K-팝에 우리나라 K-팝이요 끝내줘요.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한복 입고 있었어요. 한복 입고 있었더니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꼬레안? 그래요. 예스 그랬더니 사랑해요. 사진 찍어요.
우리가 뭐 아줌마들 한 20명이 저를 둘러싸가지고 사진 찍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 사람 인기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줌마들이 집에 앉아갖고 한국 드라마만 본대.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K-팝 국제학교를 전북에 대한민국 최초로 짓는 권한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국제학교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입학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K-팝 배우고 싶은 중학생, 고등학교, 초등학생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교육시켜가지고 배출한다 이거예요. K-팝 국제학교. 여러분들 손자, 손녀도 넣으세요. 예. 이거 가는 것이 앞으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구를 이렇게 14개 특구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14개 특구를 하면 거기에 기업이 들어야 되니까 기업이 들어오려면 돈 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구에 들어오는 기업한테는 세금 혜택을 주고 또 뭐를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특구에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비자를 연장하는 권한을 옛날에는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었는데 누가 갖고 왔어요? 아이고 도지사가 갖고 왔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여기 특구에 여기 우리 동산명 특구에 익산에 딱 있는데 보니까 외국인이 여기서 50명이 취직하고 있는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해. 옛날에 5년 있으면 무조건 돌아가야 돼. 5년 그만 무조건 가야 돼. 근데 시장님이 그 기업인하고 사장님하고 저를 찾아왔어. 아니 도지사님, 이 양반들이 5년간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 회사를 살리는데 이 사람들 떠나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 다시 연장 좀 해주고 여기서 살게 해주시오. 그럼 제가 연장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도 더 기업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분야에 관해서 14개 특구를 만들어서 전라북도와 한번 새로운 시험을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촌놈이라 제 옥구군이에요. 옥구군 원래 고향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새내기 꼬고 채소 장사하다가 왔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걸 해보는 걸 도전을 좋아해요. 해보자 두렵죠. 남들이 안 간 길을 가는 거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게 잘 될까? 근데 제가 그동안 저도 많이는 안 살았지만 저도 54년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도민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면 분명히 해낼 수 있다. 저는 우리 이번에 특별자치도법 개정하는데 112만 명이 사인을 하고 우리 도민들이 이것 좀 합시다. 이것 좀 특례기준에 넣어주시오. 이것 좀 넣어주시오. 이렇게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시장군수님들이 다 우리 도에다 건의를 했어요. 약 660건을 우리가 접수받아갖고 이걸 했다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는 할 수 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어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짐을 한번 해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이제 전북 특별 도민이다. 특별한 도민은 내가 만든다. 특별한 전북은 내가 만든다. 너무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다가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하면 도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시장님, 시의원님 오라고 해갖고 이것 좀 해봅시다. 도의원님 오라고 해갖고 심부름 시키세요. 빨리 도지사한테 가서 특례비적으로 넣으라고 좀 하시오. 도지사나 시장님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다 여러분 심부름 하려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는 일만 조금 달라요. 시장님하고 저하고 월급 차이도 별로 안 나요. 하는 일도 별로 차이도 없어요. 저희들이 심부름 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도지사 양반 우리 이런 것 좀 해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아졌을 때 특별한 전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전북은 내가 만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몇 가지. 너무나도 명쾌한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2명만 받겠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계신 분. 네. 너무 질문 많이 하지 마세요. 네. 네, 저는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 김양배입니다. 먼저 김관영 도지사님 익산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당면에 있는 과제는 도지사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많은 고민이 익산시나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고민인데요. 특별자치도가 되면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어떠한 해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 도지사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자치도를 강원도하고 전북이 왜 하려고 그랬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17년 전에 했어요. 근데 17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주도가 인구가 20만이 늘었어요. 제주도는 지금 팀내가 몇 개냐? 우리가 아까 333개라 하겠죠? 제주도는 4,741개예요. 17년이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처음에는 막 들까 안 들까 다 갖다 놨는데 우리가 가서 분석해 보니까 특례는 많은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특례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다 빼고 진짜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엑기스만 하자. 그래서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별 차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전북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밖으로 전북으로 떠나는 사람이 1년에 8,000명입니다. 근데 왜 떠나요? 취직을 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전북에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취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8,000명 갈 사람 중에 반만 잡아도 여기 인구가 그만큼 안 줄어들잖아요. 8,000명이나 청년이라 이 사람들이 가면 밖에 나가가지고 장가 가버리잖아. 여기 남으면은 4,000명 남으면 4,000명이 결혼해가지고 또 여기서 애 낳고 사니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는 때 누가 늘립니까? 솔직히 기업이 하는 거예요. 기업이. 여기 김원효 상공회 소장님 오셨는데 익산에 기업체들이 많은데 이미 기업들이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지금 100명 고용하는 사람이 내년에 110명, 120명 10명 하는 사람이 15명 500명 하는 사람이 600명 이렇게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고 하나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새로운 기업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돼요. 밖에서. 그래서 익산 식품 클러스터가 거기는 빈 땅에다 지금 공장 져가지고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120개 기업 한 기업당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를 들면 30명만 잡아도 몇 명이 취직을 120개면은 3,600명이 취직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그렇게 늘어나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업 유치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대기업을 5개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도지사 선거 공약을 냈더니 오 대기업을 5개 갖고 와? 저놈 찍어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다 돼버렸네. 제가 얼마나 부담이 가겠어요. 대기업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서울 가서 왔다 갔다 하고 다 돌아다녀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로 1년 6개월 동안 12조 원의 투자가 유치가 된 거예요. 그동안 평균 1년에 평균 조사해보니까 10년 동안 15조 투자를 받았어요. 그럼 15조 10년만 15조니까 1년에 1조 5천억씩이 투자가 됐는데 1년 6개월 만에 우리가 12조 원을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직은 이 사람들 공장을 다 안 졌어. 투자를 하겠다고만 했지 공장 져서 제대로 돌아가려면 앞으로 3년 4년 5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들내미 손자들한테 야 앞으로 3년 4년 5년 지나면 일자리 많이 늘어나니까 앞으로 거의 취직할 준비해라. 원광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 군산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꼭 여기 동네에 취직하세요. 여기는 대기업들이 와갖고 LG, LS, SK 이런 데가 다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취직하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에서 일하는 이미 기업들을 잘 죽여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중간에 하셨으니까요. 예, 그냥 중간으로 밀고 가겠습니다. 예.
마이크 전해주시고요. 예, 저는 익산시 양호동본부 김용균 본부장입니다. 익산 오시기를 정말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서 너무나 애쓰신 지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수건사업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것은 혁신도시, 제2혁신도시를 익산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왜 익산에 유치하냐? 중앙가에 가장 게이트 역사가 있는 짧은 교통의 중심지.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 많은 시민이 계시는 데서 시장님께서 직접 어떻게 혁신도시 익산 유치하는 것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명쾌하게 한번 해주시고, 존경하는 도지사님 꼭 익산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에게 우리의 성원을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도지사 선거 나왔을 때 공약을 했어요. 익산에 앞으로 혁신도시가 전북에 만약 유치가 된다면 익산 쪽으로 내 유치를 하겠다라고 제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전북으로 내려오는 계획이 서야지, 일단 언제 내려온다라고 해야지 그 중에 어디를 이리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어디에다 또 유치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원래는 작년까지 이걸 정하기로 했는데 올해 지금 총선이 있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총선 끝나고 올 하반기나 두면 어떤 기관이 전라북도로 내려올 것이다, 이것이 정해질 것인데, 이거로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익산이 가지고 있는 좋은 교통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제2혁신도시를 익산 쪽으로 꼭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